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네. 우리나라 지표인데 전 세계가 주목해요.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인이 집중합니다.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경제 지표를 봐야 될까 좀 많이 고민스럽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한데 이코노미스트한테 제가 한번 도발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야, 이제 경제 지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어차피 관계도 없어. 네.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욱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봐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봐야죠. 그래도 봐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제를 알지 못하고 주식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사람들한테 심리를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업에 있는 많은 구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음 달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매가 많이 늘 것 같아요? 아니면 소비자들의 재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냐? 기대를 물어보는 거죠. 네. 요건 심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용을 얼마 했어요? 올해 이번 달에 당신네 회사에서 몇 명 고용했어요? 이건 실제잖아요. 네. 자, 그럼 심리하고 실제 이걸 나눴을 때 심리하고 심리는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네, 심리는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주가는 먼저 올라가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먼저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지표는 뭐에 영향을 줄까요? 실제 지표는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연준 얘기 많이 하고 막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버냉키도 얘기하고 파월도 얘기하고 이번에 앨런도 재무부 장관 된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심리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막 정책을 바꿀까요? 아니에요. 심리 지표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심리 지표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표를 보고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니네들이 어떻게 했어? 실제로 고용이 좋아졌어? 실업률이 낮아졌어?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지표와 실제 지표를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심리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실제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씩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심리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ISM이라는 협회에서 만드는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럼 ISM 협회는 그냥 이름인 거니까 그건 안 중요하고, 제조업 지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지를 보냅니다. 자, 이번 달에는 뭐가 어떻게 됐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은 어떻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심리를 물어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50보다 크고요. 좋을 것 같다는 사람하고 안 좋을 것 같다는 사람은 똑같다. 그럼 50이고요. 안 좋을 것 같다는 사람은 많다. 그러면 50보다 작습니다. 50을 기준으로 그렇죠. 구분이 되는군요. 그 지표가 50보다 넘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사람이 되게 많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낮으면은 되게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심리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고용 지표입니다. 액추얼 요거는-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용 지표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맨날 고용 얘기하고 실업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을 많이 한 거야? 아니면 실업률이 낮아진 거야? 임금은 올라간 거야? 이게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는 매월 첫째 날에 발표되고요. 고용 지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이 지표들을 보고 현재 상황은, 지금 특히 미국의 상황은 어떻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방향을 예측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꼽아라고 하면은 심리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소비자 심리 지표라는 게 있어요. 자, 소비자 심리 지표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것도 물어보는 거야. 뭐 다음 달에 냉장고 바꾸실 생각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 지수가 이제 100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면 낮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말씀해 주신 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중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봐야 되는 지표는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도 상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네, 우리나라 지표인데 전 세계가 주목해요. 아, 네. 와,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대. 근데 왜 이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한국은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리고 그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좋아지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매월 첫째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데이터는 전 세계인이 집중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수. 데이터. 네, 수출입 증감 뭐 이래가지고 작년 말 대비해서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 수출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게다가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잘 관리돼 있기 때문에 매월 첫째 날에 발표되는 그 지표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10일 날 발표되는 10일까지의 속보치, 그리고 20일 날 발표되는 20일까지 속보치, 이것도 사실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도 여러 가지 뭐 7개의 지표 중에서 하나로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포함할 정도로 그 정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요거는 그 실제 지표네요. 그렇죠. 심리 지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는 그 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 조사했냐면 그 전달에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고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좀 빨리 알 수 있는 거 없니?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매달 첫째 날 발표되잖아요. 그럼 그건 언제까지 발표된 거냐면 그 전달 15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이제 데이터 모으고 뭐 하고 이런 구간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표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들이 뭐 있어요. 마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기 2주 전에 얘네들이 또 발표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 발표할 때 또 발표하고, 근데 한 달에 2번씩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지표를 보면 이 지표가 이 지표를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하니까 주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빨리 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매달 실제로 수출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매달 그날 딱 나오니까 너무 좋은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자, 이제 경제 지표를 빨리 알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빨리 알고 싶은 거에 끝판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도 이걸 보고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았는데, 네.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비탈 인사이트. 네. 인공위성을 쏴서 인사이트를 얻겠다, 이런 회사인 거죠. 자, 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인공위성을 띄워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원유통을 찍어요. 원유통이요? 네, 이걸 원유통이라고 해볼까요? 네. 이 원유통이라고 하고 이 원유통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대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의 사이즈를 잽니다. 네. 그럼 이 원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뚜껑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뚜껑이 있는데 그 원유가 이제 많이 차면은 이 뚜껑이 쭉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그림자가 작아집니다. 원유가 빠지면 이게 내려가니까 안쪽에 있는 그림자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거 찍었을 때 바깥쪽 그림자랑 안쪽 그림자를 체크를 해가지고 잠깐 이 원유통의 지금 사이즈는 얼마인데 원유 얼마 들었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유 뭐 공급량이나 뭐 수요량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이터로 이게 맞습니다. 쓰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거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원유통을 다 찍는 거예요. 야.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AI가 이게 이제 세상을 많이 바꾼 게 AI가 여러 가지 바꿨지만 투자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주에 한 번씩 발표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시간인데요. 이 실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다양한 IB에다가 돈을 받고 팝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은 주식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2년 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사우디의 예멘에서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유가가 막 20% 올라가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위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우디 빼고는 재고 안 빠지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달을 해줬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재고가 많이 빠지겠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재고 많이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원유의 재고는 한 주에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딱 발표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빠진 거예요. 유가가 급락한 거죠. 그러면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숏을 쳤겠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내 생각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바로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심리 지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교들이 엄청 고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 다 일일이 써가지고 막 보내고 막 이건 다시 인간지능인가요? 받아가지고 이거 데이터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블랙락의 CIO를 만나서 그분한테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5년 전입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런 걸 뭐하러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얘기하셨지만 네. 우리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럼 뭐 보세요? 우리는 구글에서 다 데이터를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 심리나 이런 거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내가 발견을 했는데 AI로 돌려가지고 루이비통의 어떤 모델명이 있는데 네. 그 모델명의 조회수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소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모델명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나는 그걸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근데 지금 여기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고 있으니까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글로벌 투자 환경은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루이비통 모델을 검색하시면서 근데 루이비통은 이제 그냥 이제 그분이 AI를 돌려보다 보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루이비통이란 얘기고 실제로는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하는 걸 보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질문지를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당신이라면 다음 달에 냉장고랑 세탁기 같은 그런 제품을 사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질문 받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왜 나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야 알지. 나는 네. 몰라. 그러니까 이 질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아무리 통계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이비통 그 모델명은 진짜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검색을 안 하겠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한 거죠. 냉장고가 얼마나 더 팔릴지, 냉장고 모델명이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를 보면 알죠. 나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확성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들도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것 같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가요. 메가 트렌드, 바뀌지 않는 트렌드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겠고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데